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당 후보님들께서 선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인터넷 신문방송 기자협회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님들에게 자신의 좀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네. 단독 응모였습니다. 왜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착하시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보궐로 들어온 사람을 바꿔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아마 경쟁자분들도 또 우리 중앙당에 계시는 지도부도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2년 만에 본인들이 보시기에도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는 좀 짧다. 그래서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자 하는 마음이신 것 같고, 경쟁자분들이 또 다음에는 지켜봤으니까 내가 더 나오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하죠. 저한테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까지 담아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마음이 넓으신 우리 을 유권자 여러분, 네.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 또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어깨도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곳곳을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유권자들도 만나시고 뭐 단체도 만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나보시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선거다 보니까 뭐 지역 이슈들, 뭐 지역 민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번 정부에 대한 불만, 뭐 대통령을 내가 뽑았는데 생각보다 별로야 라는 말씀.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2년 지나서 정말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기회구나. 실제로 도민들이 그런 부분을 표심에 많이 반영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관광산업이 코로나 전후로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제주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 관광업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 예산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사회적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 마을 기업들, 협동조합들 이분들도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이윤 외에 다른 부분을 추구하는 분들이 제주도에 많은데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 대한 불만, 또 제주에 대한 홀대, 이분들의 마음이 표심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국가에서 제주도에 주는 예산이 한 2천억 이상 삭감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에서 해주고 싶어도, 도민들 위해서도 해주고 싶어도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요청해도 결국은 다 예산으로 이제 종착이 되고, 이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덜 거치는 부분도 있지만, 대기업들, 그 다음에 상장기업의 최대 주주들, 이분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제주도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그런 세제 감면 혜택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예산 감소, 지원 감소로 돌아왔다라는 불만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불만들을 잘 엮어내서 야당에 대한 지원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주 또 중간에 큰 일을 하셨더라고요. 제주 해녀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됐는데 또 사연을 내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원래 섬이라는 것 때문에 삶이 좀 팍팍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항상 1%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
국회의원 숫자도 1%. 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약속했던 것도 잘 안 지켜주시는 해녀 관련된 예산은 제주도에서 지급해 주시는 예산 외에 국비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다 삭감됐었고 해녀의 전당 구자에 새로 신설하겠다고 했던 것도 진행이 안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예결 위해서 활동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복원이 됐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우리가 홀대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서운함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제주를 지키고 네. 미래를 열기 위해서 좀 국회 뭐 다시 가시면 삭감된 예산도 되살리시고 좀 일자리와 교육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네, 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이 제주를 지키고 네. 미래를 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제주 홀대 그리고 부족한 제주 예산 이런 부분을 복원해서 일자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게 결국은 청년들이 제주에 남고 네. 또 제주 경제가 사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면 제주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선이 되면 네.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될지 네. 이것도 도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표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유독 윤석열 정부가 유난히 심각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정부도 뭐 제주를 홀대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취자도나 비양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이제 더 소리를 내고 막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런 유권자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당선이 되시면 이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에 맞서서 좀 도민들의 권익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질문 사항은 아니신데 언론인들의 권익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황상무 네. 신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뭐 언론인이 회칼로 이제 테러를 당했던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이게 2024년에 대통령실의 수석급이 할 수 있는 내용인가? 언론께서 예전과 달리 그런 일로 겁을 먹을 시대는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제 언론들이 계셔서 같이 공분하고 계시고 저는 저희가 선거를 열심히 해서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실수를 하는 바람에 네. 도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 언론인께서 좀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칼이 안 맞으려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 제2공항 건설 네. 상당히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요. 이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는 찬성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순화 예비후보는 제2공항의 전면 백지화를 이제 입장을 피력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내지 않고 뭐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후보님은 이 제2공항 문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인지? 저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장이 같은데요. 질문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강하게 얘기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 도민들의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닌지 네. 본인들 네. 덕분에 그런 점을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치인이기 전에 제 도민으로서 나름의 생각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강조하는 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도민들이 갈등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권한 자체도 사실 국회의원이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전력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도의회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현재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2공화국을 추진하면 반대하는 분들의 상실감, 네.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반대가 높았다고 해서 바로 백지화를 해버리면 이를 기대하고 있는 서귀포 시민들의 또 불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최소한 이 도와 도의회, 시민사회,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2024년에 맞는 이 환경과 이 여행 트렌드, 네. 이 코로나 이후에 관광 패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지금 50대 50에서 55대 45, 60대 40, 점차 한쪽으로 더 합리적인 의견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런 논의는 전혀 안 하고 여론조사만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논의는 전혀 심도 있게 안 하고 정치인들한테 당신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정치인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고, 그래, 여야가 나눠지고 갈등만 더 크고 서귀포와 제주시의 생각이 다르다. 이걸 확인해서 저희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7조 대 내지 10조의 돈을 투자해서 도민을 분열시키는 게 지금의 논의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TV 토론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주요 주제가 제2공항이에요. 네. 근데 2년 전에도 똑같았거든요. 네, 그만큼 그게 풀리지 않고 네. 계속 그래서 이어져. 그런 풀리지 않는 노력들을 해결해내려고 정치권에서 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공론화 작업을 해야지, 정치인들끼리 우리끼리 싸우자라고 한다고 해서 뭐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번 정부 자체가 찬성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2년 동안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보 상태라는 건 가덕도 신공항을 네.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인 여력이나 국토부의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가덕도 신공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네. 되고 나서 제2공항이 제주도 제2공항이든 아니면 다른 공항에 대해서 추진할 여력이 있는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건데, 이걸 마치 제주도 정치권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께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예를 들어서 찬성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반대 입장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다르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꽤 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후보님께서는 뭐 찬성 반대 요거는 일단 뒤로 접고 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좀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겠다. 뭐 이렇게 제가 네. 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제주 지역 내 어쩌면 이 제2공항과 같은 얘기들일 수 있습니다. 이 보존과 개발이라는 좀 이분법이 좀 적용이 네. 되면서 좀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구인 우도의 경우 좀 개발을 두고 좀 심각한 주민 갈등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관광적 가치를 높여서 밸류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 우도의 천혜 환경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된다. 해서 뭐 그 우도 안에 가면 뭐 주민들끼리 하수관 공사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차례 우도를 갔고, 최근에도 이제 방문을 해서 말씀하신 갈등 상황을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어느 게 옳다라고 말하기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맞습니다. 모든 네. 일이 다 그렇지만 당연히 도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근거지이자 또 국제적 관광지인 네.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적정한 수준의 개발은 피할 수 없고 또 관광자원 보존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데요.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우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의 같은 문제인데,
어느 정도의 관광 개발이 없으면 일자리나 소득 수준이 유지가 되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마을 자체가 소멸할 네.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원을 동네 주민들만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인구 소멸의 네. 시대 또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기에 아름답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점차 생기를 잃어가는 동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은 피할 수 없고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나 정부가 나서서 개발을 하되 실제로 이 관광지 본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문제는 법적으로 뭐 허용되는데 어찌하냐라는 네, 식으로 약간 민민 갈등, 그러니까 개발업 하시는 분과 주민들의 갈등을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약간 지켜보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정부의 역할을 키워서 이런 관광지들은 적극적으로 개발 과정에 관여해서 이 갈등을 해결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 네.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개발과 환경의 보존 네. 이렇게 병행되어야 되는 거는 이제 맞는 건데요. 네. 최근 선거 기간 동안 우도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렇죠. 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뭐 아직 시작되진 않았는데 올해 우도에 가서 올 초죠. 올 초에 2월 정도에 우도에 가서 이장님들 만나서 네네. 지역 민원들도 들었고요. 마을 청년회 또 만나서 청년들의 어려움,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네. 관광지의 개발로 인한 원래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여하튼 이분들의 이 섬 안에 섬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조금 더 이 생활 편의 시설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챙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깨알같게 자랑하면 뭐 학교 관련 예산들도 특별히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제 우도 관련돼서는 정부 교육부로부터 이제 특별히 예산도 받아서 지원을 했고 좀 더 마음이 쓰이는 데죠. 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네. 보실 수 있었으면 좀 네.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 공약 중에 청년 케어 센터 네. 설립 요 부분이 가장 와닿는 좀 공약이어서 이 부분과 함께 후보님의 좀 청년 정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들이 특히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 주변과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주도가 특히 그런 고립 은둔 청년이 한 5%에 육박한다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장기 미취업하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 가족을 돌보아야 되는 이제 청년 가장들, 사실상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청년들, 또 며칠 전에 제가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이 네. 있는 곳도 갔다 왔는데 이런 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청년 케어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뭐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삭감된 일자리 관련 예산들을 복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자리 예산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음 건강, 네. 제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인 어려움은 어디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나? 그러면은 뭔가 기록에도 남을 맞습니다. 것 같고, 내가 질환으로 취급되는 건가 스스로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마음을 챙겨주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케어 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제가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제가 은둔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은둔형이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뀐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내 자신의 이런 밝은 나, 이런 당당한 내가 있는 네. 줄 몰랐다 하면서 그 예. 프로그램에 대한 굉장히 만족도를 그렇군요. 보이는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일시성으로 네. 끝나는 사업이라서 좀 상당히 안타깝고 그들도 이런 게 있어서 자기 같은 은둔형 청소년 좀 청년들을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들어서 후보님의 이 청년 케어 센터를 보니까 아 요런 게 있으면 이 여기를 통해서 진짜 은둔형 이런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좀 좋은 비상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공약을 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를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저 근데 이제 분명이나- 문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공약을 잘 만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듭니다. 부분은 꼭 해서 네. 많은 청년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진짜 마음이 건강하고 네. 정신이 튼튼한 다 이런 청년으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MBTI가 아, 네. 요즘 요거 되게 핫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 청렴하고 결백한 논리주의고 현실주의자인 ISTJ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ISTJ 특징이 실제적으로 좀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네. 체계적으로 기억한다. 일 처리도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다. 음. 근데 요런 분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후보님? 먼저 그 전에 네. 원래 예전에 제가 ISFJ였는데 네. 작년에 가을에 다시 했더니 ISTJ가 네. 나오는데 T와 F가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맞습니다. 이 T가 좀 더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거고 F가 감성적이고 네. 그런 건데 뭐 나름 제가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눈물도 많고 네. 이런 편이라 전 F였으면 좋겠는데 예, T여서 약간 실망했었는데 이게 법조인이다 보니까 계획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T로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의 보수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뭐 다른 의미에서 이 개인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자유주의적인 네. 측면이나 뭐 가족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 제일 소중하고 이런 면에서는 일종의 생활 보수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정치라니까 가족하고 시간을 못 보내서 네, 전혀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저 후보님한테 더 유권자들한테 더 좋은 거는 이 TJ보다 FJ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야 FJ로 되는데. 돌아와 주십시오. 왜 알겠습니다. 들으셨죠? 후보님 뭐 AI 같다 이런 예, 얘기도 예. 있다고. 네. 그러니까 좀 FJ로 돌아와 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번 선거에 이제 당선이 되면 재선이 네. 되시는 건데요. 22대 국회 들어가면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저는 제주의 문제와 사실 대한민국의 문제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섬이라는 특수성의 문제가 분명히 더 있긴 하지만 환경 문제, 뭐 도농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저출산, 저출생 문제, 뭐 고령화 문제 이게 분명히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공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치권이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좀 그런 국가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초선 때는 눈앞에 보이는 과제들,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분야의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재선이 돼서는 조금 더 어려운 과제, 단기적으로 답을 찾지는 못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이런 노력을 하고 제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치권에서도 만들고 대한민국 뭐 전체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뭐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뭐 국가적 차원 일이 더 안으로 들어오고 네. 도민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 꼭 해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도민들을 예.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짤막한 예. 다짐. 아까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요. 네. 항상 당신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하시기를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우리 제주 도민들과 함께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훨씬 좋습니다. 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네. 겸손하게, 더 네. 절실하게는 T입니다. 네. 네, 지금 고백은 그거는 네. 저기 우리 T인 보자진이 초안을 아. 네, 제안을 했는데 네. 네, 저보다 더 T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고백이 네. 도민들 가슴에 더 팍 와닿을 아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네. 도민을 마음에 담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앞서 유권자들과 하신 약속들이 좀 지켜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김한규 후보님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